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과 부덕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2035년 엑스포 재도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부산 사랑의 온도탑이 1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는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늘어난 108억 6천만 원입니다. 기장군에는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발휘되는 빨간 버스가 있습니다. 빨간 버스가 운영 4년 만에 누적 이용객 30만 명을 넘어서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사포 풍어제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청사포에 관광시설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풍어제가 열린 건데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과 부덕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아쉽지만 유치 과정에서 부산이 희망을 보고 비전을 얻었다며 전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BUTX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힘있게 추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부산을 대한민국을 굴리는 또 하나의 바퀴로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35년 재도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을 묻고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소외된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대하자는 의미를 담은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송상현 광장에 설치됐습니다. 우리 사회 사랑과 나눔의 바로미터인 사랑의 온도탑. 올해 역시 펄펄 끓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기부로! 추운 겨울 부산을 따뜻하게 데워줄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송상현 광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12월 1일 세워지는 사랑의 온도탑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 있는 상징물입니다. 부산 지역 모금 목표액은 108억 6천만 원.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목표 금액의 1%인 1억 8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모금 첫날부터 지역 기업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추운 계절이 오면은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럴 때 기업들이 나서서 좀 솔선수범해서 많은 것을 좀 도와드리고.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부산은 모금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경제 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이웃과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돌봄 등 4개 나눔 분야에 사용됩니다. 또 고립된 이웃의 긴급 생계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지원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소외된 계층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 추운 겨울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AR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일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구세군 모금 활동은 125억 원을 목표로 전국 350여 곳에서 펼쳐집니다. 부산에서는 서면을 비롯한 주요 도심 14곳에서 모금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큰 버스는 접근조차 힘든 도서 산간 지역 주민에 발휘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빨간 버스라 불리는 기장군 버스인데요. 일반 마을버스와는 달리 노선도가 교통 취약 지역 위주로 짜였는데
운영한 지 4년 만에 누적 이용객 30만 명을 넘어서 눈길을 끕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관읍 월평마을입니다. 마을회관 앞 버스 승강장에 한 어르신이 앉아 있습니다.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빨간 버스, 즉 기장군 버스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시간도 잘 지키고 기사들도 다 좋아요. 전에는 정관 맨업 사무소 앞에 갔는데 지금 자천역까지 가기 때문에 더 편리하죠. 여기서는 기장 바로 가는 게 없는데 이제 자천에 가면 기장 가는 게 8번도 있고. 시내버스의 경우 마을 입구 정류장까지 600m 넘게 떨어져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기장군 버스는 이처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정부 사업인 농어촌 교통 모델 중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월평을 포함해 병산과 신명, 석산, 중리까지 총 3개 노선에 5대 버스가 운행합니다. 20분에서 11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주민뿐 아니라 운전기사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시내버스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은 요 마을버스 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한 부위라도 타시면은 참 기쁨을 갖고 운전을 합니다. 기장군 버스는 4년 만에 누적 탑승객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통 복지 형태로 수익을 따지지 않는 농어촌 버스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운행 첫 해인 2019년 월 평균 3,074명에 그쳤던 이용객 수는 지난해 5,769명으로 늘었고 올해 10월까지 매달 1,128명이 타 첫 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노선도를 조절한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5번과 7번 버스 노선을 합해 신설된 동해선 좌천역과 각 마을을 오가는 기장 57번의 이용률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주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더욱 많은 주민의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수혜지가 거의 다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군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알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민에게는 빨간 버스로 불리며 농어촌 지역을 누비는 기장군 버스. 도입 4년 만에 기장 구민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쯤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냉동고 등 가재 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일 오전 10시 5분경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안방에 있던 거주자가 응급 호출기를 활용해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거동하기가 어려운 거주자를 구조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불로 4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집 내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49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현관 옆에 있던 작은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주혜 아나운서, 풍어제 들어봤죠? 그럼요. 어촌 마을의 안녕과 또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풍어제는 어촌의 전통 문화인데 청사포 풍어제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올해 청사포 풍어제는 어민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네, 축제 같은 풍어제에 관광객들의 관심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차선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해운대 청사포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청사포에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민과 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어촌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청사포 풍어제가 4년 만에 열린 겁니다.
별신굿이라고 불리는 풍어제, 시조신에 대한 가망굿을 시작으로 세종굿, 용왕굿,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을 비는 성죽굿 등 4일간 굿판이 벌어집니다. 해녀분들이나 또 부녀 회원들 또 마을분들이 이리 다 같이 모여서 또 흥겹게 또 이렇게 잘 되기를 빌고 이러니까 참 좋아요. 해운대 해변열차 등 주요 관광시설이 청사포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올해 풍어제. 생소한 광경에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이런 뭐 하는 거를 볼 수 있으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청사포랑 여기 또 포구랑 그다음에 저 풍어제랑. 어촌마을 풍어제는 옛부터 내려온 중요한 전통 행사지만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올해 청사포 풍어제 역시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치러냈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시고 굿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는 갑다는 것 같다.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축제도 될 수가 있고 또 마을의 자랑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걸. 어촌의 전통 문화인 풍어제, 잘 계승해 도심형 어촌마을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구 반여 2~3동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반여 2~3동 일대는 지난 1991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관련 법상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난해 1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등을 원하는 대로 가결하면서 29일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해운대구는 반여동 일대를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부전도서관 개발 용역 결과 건축물 일부를 보존하면서 건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다. 용역 시행사는 기존 도서관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 가치를 유지하면서 복합시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또 패널 토론에서도 건물 일부를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진구청과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개발 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장 정수장 노후시설 정비로 수돗물 생산이 중단되면서 상수도 급수 전환이 시행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명장 정수장의 노후시설 정비로 수돗물 생산이 중단되면서 덕산 및 화명 정수장에서 증량 생산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급수 전환을 오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수 전환 구역은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등으로 특히 12월 15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금정구 서동 고지대 지역 7,500여 세대는 급수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지역 공모 선정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전담팀 공동단장인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최윤홍 부산시 부교육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양 기관은 공모 선정을 위한 부산형 모델 등 특구 내 중점 추진 분야 발굴과 목표, 방향성 설정 등 교육과 행정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습니다. 부산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200여만 원입니다. 부산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서구 동구로 2억 6,600여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 을로 1억 6,800여만 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3,1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